지금 세계는 오늘은 국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잘 멋지신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오셔서 든든하고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그냥 이제 확실하게 귀에 박힐 것이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국제 뉴스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영국에서 최초로 백인이 아닌 네. 리시 스넥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힌두교도로 인도계 이민 3세인 투자은행가 출신인데요. 네. 의원으로서 정계에 몸담은 지 불과 7년 만에 수상이 된 겁니다. 네. 2015년에 의회에 입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짧은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 존슨 수상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그런 이력도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리즈 테일러 전 수상이 44일 만에 퇴임하자 지난 24일에 보수당의 당대표 경선에 단독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후에 다음 날인 어제 25일에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은 국민들이 의원들을 선출하면 그 의원들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를 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테일러 전 수상은 아이스버그 수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네. 아주 굳건한 모습을 처음에 보였다가 레터스 수상이 됐어요. 양배추 수상이 가장 누가 더 빨리 퇴임을 하게 됐죠. 누가 빨리 44일. 내려가라 시드나 이랬는데 결국은 졌어요. 양배추에게. 네. 결국 영국에서 힌두교도인 인도계 이민자가 수상이 되었어요. 예, 이제 예, 예. 금수저로도 알려져 있기도 예, 하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예전에 영국 왕실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계 애인을 만나고 있다는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를 정말 못마땅하게 여긴 적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야, 그게 저 엊그제 같은데 격세지감이고요. 힌두교도인 인도 이민자의 3세가 영국에 수상이 됐다. 이 영국하면 전통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 네. 신사. 근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그 핵심이 다양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성을 통한 활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네. 순혈주의에 빠지게 되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유연성을 잃게 되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사례를 우리가 역사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국은 아직도 다양성이 살아있는 그런 국가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머리에 확 들어옵니다. 전통과 다양성. 이 순혈주의에 빠지게 된다. 지금 사실 중국에서 사실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개최한 첫 번째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그러니까 일중전회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등소평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주요한 정통으로 이렇게 굳어져 왔었던 집단 지도 체제와 당내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다양성이 이렇게 많이 위축됐다는 그런 평가를 대체로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차 당대회의 폐막 날인 26일에 선출된 205명의 중앙위원회가 이제 일중전회를 가지면서 24명의 정치국 위원을 선출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7명의 상무위원을 선출했는데 그 면면이 시진핑계 1세기여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형식적으로도 아주 확고하게 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시진핑 2기 때까지만 해도 당내의 다른 파벌들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좀 배분이 잘 유지돼서 네네.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등소평의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되는 모양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모두 시진핑의 측근으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러게요.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3명씩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나는 왕이다 이런 느낌을 사실 좀 그래서 받았거든요. 7명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것 홀수로 같아요. 네네, 한 그런 것 면도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사실 그리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후진타오 전 주석이 네네네. 쫓겨나듯이 그냥 네네네. 그런 모습이 퇴장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다양한 해석 그리고 또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난 2012년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었던 상하이방과 더불어서 네. 그나마 형식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예우해 주었던 공청당파도 중국의
공산당의 정치 무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퇴장하는 모양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전 세계에 중계 방송하는 그런 꼴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3년임 앞으로 3년임 혹은 그 이후까지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이 중국의 시진핑호가 대한반도 정책을 포함해서 대외 정책의 어떤 그 노선은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운용하고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훨씬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다양성이 떨어지게 지금 지도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외교부도 강경파들로 채워진다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나오면 그렇죠. 시진핑 주석만 쳐다볼 수밖에 네, 없는 그럴 거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과 또 친한 중국이 유연성이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생각도 예, 드는데 예. 교수님 생각을 좀 전해주시죠. 저도 뭐 네. 그런 면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아무래도 이 정치 영역하고는 좀 다르게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도 보통의 국가들처럼 자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전에 비해서 아주 뭐 180도 달라진다든지 아주 뭐 당황스럽게 이렇게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큰 걱정을 네, 할 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아무래도 지금 현실이 중국의 어떤 정치 영역이 이전보다는 더 크게 구체적으로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 정부나 기업이 유념해서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과 이제 거래를 할 때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20기 일중전회에서 선출된 시진핑 중심의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축전을 보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아무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네. 뭐 우리 정부가 참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주면 또 그쪽에서 또 상대적으로 또 돌아오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서로 이렇게 예우하고 할 것들은 거기에 너무 깊은 가치를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게 부여하면 되면 네, 안 되니까. 자칫 뭐 네.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뭐 네, 비굴하다 네. 혹은 뭐 너무 이렇게 저자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언론에서 종종 보는데 너무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 언론에서 사실 좀. 국가 대 네. 국가는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네. 상당히 좀 건조하게 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드라이하게 보통입니다. 지켜야 될 건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그렇지만 말씀이시죠. 뭐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 네.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 그럼요. 부분에 네, 네, 대해서 네.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상대가 알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또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가질 수 있는 좀 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렇게 교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도 그게 좀 세밀하는 건지 아니면 네, 뭔가 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하고 북한이 6.25 전쟁 참전 기념을 하면서 네, 네. 북중 간의 혈맹을 과시한다 그런 네. 보도를 제가 접했거든요. 네, 네, 네. 네, 이거는 이게- 보이기식일까요? 어떤 걸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뭐 특별한 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통상 이렇게 있는 네. 그 연례적으로 있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네. 강윤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평양에 있는 북중 우이탑을 찾아서 헌화하고 참배하면서 북중 간의 혈맹을 재확인했다고 이렇게 연합뉴스가 오늘 오전에 네. 주북 중국 대사관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중국 인민지원군이 6.25 때 1950년에 압록강을 건너서 첫 번째 교전이 이루어진 10월 25일을 6.25 참전 전쟁 참전 참전, 기념일로 그렇게 지키고 해마다 같이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72년 되는 그 해라서 이제 북한과 중국이 그것도 뭐 고위급이라고는 하지만 뭐 대사관 차원에서 네. 이렇게 또 연례적으로 했고 음. 북한 측에서도 부위원장급에서 고위 관료들이지만 이런 걸 볼 때는 특별한 의미보다는 이제 뭐 기존에 해왔던 어떤 우위를 의례적인? 그렇죠. 네. 그런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중국 지도부가 아무래도 정치 영역이 경제 영역을 얼마만큼 압도하면서 앞으로 행동해 나갈 것인가가 한반도나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이 북한을 얼마만큼 두둔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이렇게 전문가와 언론들이 북한이 지금 제7차 핵실험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네. 다 이렇게 해놓고 있다. 임박하다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7차 핵실험만큼은 좀 막아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막는다는 것보다는 기정사실화해서 네. 어떤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네. 이렇게 뭐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국까지도 뭐 이렇게 그 보도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양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네. 7차 핵실험만큼은 좀 하지 못하더라도 네. 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중국이 좀 나서서 북한을 너무 이전과 비교해서 더 크게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좀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우리라도 좀 나서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더 압박을 가해주면 조금 더 평화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한 국제뉴스 정말 명쾌하게 하나하나씩 아이고. 잘 찝어주셔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